완다비전의 7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까발려진 이 드라마의 흑막.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6화는 비전의 고통 앞에 흑화해버린 완다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완다의 헥스파워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었고 마을 밖에 있던 대부분의 소드 요원들 그리고 달씨가 웨스트부 안에 갇히게 되었죠. 헥스 장벽이 확장된 다음날 7화의 배경은 2000년대로 넘어와 이제는 2000년대 미국 드라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던 패밀리의 트레이드마크인 카메라 줌과 무빙을 보여주며 말이죠. 완다는 전날 입었던 할로윈 복장 차림으로 비전 없이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고 게임 중이던 쌍둥이들의 게임패드는 닌텐도에서 플스 구형 조이스틱을 거쳐 게임기가 없던 시점에 카드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완다가 먹는 우유 또한 이렇게 2000년대의 모습에서 과거의 패키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헥스파워를 사용한 완다는 술을 먹고 난 다음날처럼 숙취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엄청난 양의 헥스파워 소모를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헤이워드 국장은 소드의 또 다른 캠프에 도착했고 선제 공격을 취한 완다의 웨스트뷰를 공격한다고 하죠. 너도 죽겠다 이제. 헥스파워로 막혀버린 소드의 베이스 캠프는 이렇게 서커스 공연장의 모습이 되었고 소드 요원들은 서커스 단원들이 되었죠. 네, 헤이워드 밑에 있던 몬티 요원은 이렇게 서커스의 단장이 되었는데 비전과 달씨는 서커스장에서 도망쳐 완다에게로 향합니다. 다른 주민들처럼 기억을 잃은 달씨는 비전에 의해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달씨는 비전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비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다시 완다의 집으로 돌아가 어제 삼촌이 한 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빌리. 하지만 완다는 그 남자가 한 말을 믿지 말라며 그는 너의 삼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다 또한 그의 정체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며 그저 흔들린 멘탈에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죠. 이때 아그네스가 완다의 집에 등장하고 완다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준다며 쌍둥이들을 데려갑니다. 여기서 아그네스는 아이들을 데려가며 물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후 등장한 아그네스의 인터뷰 화면에선 사실 한번 애를 물어뜯은 적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완다의 거실엔 다시 한번 모든 물건들이 과거의 형태로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사막 속에 등장했던 학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지미와 램보의 시점으로 넘어가 헤이워드의 자료 해킹에 성공한 달씨의 마지막 메일을 확인하는 지미. 헤이워드는 예상대로 비전의 시체를 통해 지각력이 있는 무기를 만들려 했지만 그 시점에 완다에게서 비전의 시체를 빼앗기게 되었으며 때문에 비전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빨리 완다에게 알리려 하는 램보. 램보는 엄마인 마리아 램보와 친분이 있던 소드 소속의 군너 소령과 접촉하고 군너는 웨스트부 진입을 위해 램보를 도와줍니다.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완다의 집. 완다는 본인의 힘으로 이 분열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완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카메라 밖에 한 남자가 완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지금 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해? 라고요. 여기서 완다는 화면 밖 질문자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뭐? 넌 말을 건네선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7화 속 광고 넥서스라는 이름의 항우울제 CF인데요. 이는 원작 코믹스에서 멀티버스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존재 바로 넥서스 빙 중 한 명이 완다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현재의 완다 또한 멀티버스의 시간과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티버스의 시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사의 처방과 허락이 필요한데 네, 이는 우리 오이영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그네스의 집에 놀러온 쌍둥이.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다던 빌리는 아그네스의 집은 조용해서 좋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빌리가 여기 있는 이 아그네스의 집에서는 능력을 쓸 수 없다는 부분을 암시합니다. 네, 조금씩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고 있죠. 램보는 웨스트부로 돌아가기 위한 슈트를 입고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탱크 같은 탐사선에 탑승하여 마을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쉴드에 탐사선은 반 정도밖에 뚫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는 램보. 결국 헬멧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엄마 마리아 램보 그리고 닉 퓨리와 캡틴 마블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이 목소리는 2019년 캡틴 마블에 등장한 대사로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야 라는 엄마 마리아 램보의 말이고요. 이후 램보의 눈이 파랗게 변합니다. 네, 비로소 원작 코믹스 속 히어로 램보의 모습 바로 스펙트럼이 된 램보가 등장합니다. 원작 코믹스 속 스펙트럼은 이렇게 감마선이나 우주선, 마이크로파 등의 수많은 에너지들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투명화, 무영화, 비행 능력, 블래스트를 쏘는 등의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 향후엔 어벤져스의 멤버로서 또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완다의 헥스 장벽을 2번이나 통과했었던 램보. 이후 엑스레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이 5화 속의 떡밥으로 등장했었는데 램보는 결국 3번째 헥스 장벽 통과를 통해 원작 코믹스 속 스펙트럼의 능력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얻게 된 램보의 눈엔 모든 사물들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요. 서둘러 완다를 찾아내 헤이워드의 꿍꿍이를 설명하는 램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완다는
자신의 힘을 통해 램보를 내쫓지만 여기서 램보는 다시 한번 스펙트럼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한편 이 장면을 목격한 아그네스, 램보의 설득에 넘어가기 직전 완다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아그네스의 집에 들어온 완다는 우리 안에 갇힌 토끼,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벌레 등의 생물체를 발견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죠. 그리곤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그네스는 쌍둥이가 지하실에 있을 거라고 대답하고 완다는 직접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지하실의 한쪽 구석엔 이렇게 덩쿨이 우거진 통로가 보이고 이때 화면 비율은 바뀌며 성전으로 보이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양들, 진열장엔 각종 동물뼈들이 놓여있으며 마법의 힘을 통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성전 비스무리한 서적이 보이는데 이는 무한한 지식이 담겨있는 마법서 다크홀드의 형체로 보이고요. 최악의 결과를 빚게 되는 흑마법서 중에서도 최고 레벨의 주문들이 담겨있는 마법서이기도 하며 이러한 흑마법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닥스 1편 여기에 다크 디멘션으로 등장했던 캐실리우스가 거행한 의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네, 여기에 등장했던 카글리 오스트로 책의 원전이 바로 이 다크홀드고요. 요 캐실리우스 또한 단지 다크홀드의 한 페이지만을 통해 이렇게 흑마법을 거행하며 미쳐 날뛰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을 내뿜는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선 방대한 과학 지식이 담겨있는 서적 정도로 등장했고 이후 마블 캐릭터인 고스트라이더에게 회수되었던 것으로 보면 향후 고스트라이더의 등장 떡밥 또한 아주 조금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 좋거든요. 네, 이때 다시 아그네스가 등장하고 7화 만에 드디어 아그네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아그네스는 바로 1969년 판타스틱 4를 통해 마블 코믹스상 가장 강력한 마녀로 등장했던 에거사 하크니스였고요. 너가 이 마을의 유일한 마법소녀라 생각했어? 라며 자신의 능력으로 완다를 통제해버립니다. 빨간 컬러의 완다의 마법과는 달리 이렇게 보라색 컬러의 형태를 띈 채 말이죠. 이후 에거사 올 어롱이라는 노래가 등장하는데 아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 이후 이 마을에 처음 등장한 에거사의 모습, 지금까지 몰래 완다를 통제하고 있었던 에거사의 모든 장면들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고요. 예상했던 대로 완다의 오바 피에트로 또한 에거사가 만들어낸 가짜였으며 웨스트뷰 끝에서 비전을 조회했던 순간 또한 이렇게 완다에게 통제당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스파키를 죽인 범인 또한 모두 에거사였다. 네, 돌이켜보면 에거사는 이번 에피소드 내내 하크니스의 상징인 보라색 옷을 입고 있기도 했죠. 이렇게 7화는 막을 내리죠. 하지만 이번 7화엔 무려 쿠키 영상이 등장합니다. 램보는 포기하지 않고 완다를 쫓고 이윽고 에거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후 지하실로 가는 문을 발견하는데 다시금 등장한 피에트로는 램보에게 스토커가 스토크하네? 라고 말하고 램보의 눈은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네, 지금까지 등장한 장면들을 토대로 저의 생각들을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쌍둥이들은 아그네스의 집에서 사라졌고 이번 화를 통해 결국 웨스트뷰 의 모든 일들은 완다뿐만이 아닌 아그네스의 통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막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던 메피스토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았죠. 사실 메피스토의 등장 없이 아그네스만으로도 완다비전의 결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아그네스의 지하실 성전에 보였던 문양들 그리고 마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이 다크홀드를 통해 아그네스가 에피소드 내내 목걸이까지 착용해가며 섬기는 악마, 그러니까 메피스토의 존재가 이 공간을 통해 소환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다비전의 에피소드 전반엔 크고 작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7화에 등장한 아그네스의 집엔 토끼를 더불어 진열장에 놓인 동물의 뼈 또한 보여지는데 이는 모두 메피스토에게 바쳐진 재물들의 일부이고 궁극적으로 완다의 쌍둥이 아이들을 이 성전에 바치기 위한 아그네스의 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 코믹스 속의 메피스토는 자신과 거래한 자를 조종해 모든 것을 잊게 만들며 영혼을 거래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행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완다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다, 난 온전히 외로움을 느꼈던 것만 기억한다 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모든 행복을 위해 메피스토 그리고 아그네스와 거래를 행했던 완다가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드는 메피스토의 특징을 통해 이들의 모든 기억들을 잊게 되었고 쌍둥이의 등장과 더불어 실종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 비로소 그 거래의 현장이 확인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메피스토의 목적은 완다의 슬픔으로 생겨난 이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것이고 원작 코믹스의 내용과 같이 궁극적으로 쌍둥이들의 영혼들을 모두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메피스토는 지난 6화부터 본격적으로 피에트로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지난 에피소드의 여러 장면들 또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악마는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하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완다의 쌍둥이를 포함한 완다의 모든 희망과 행복들을 앗아가기 위한 메피스토의 행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다비전의 마지막 에피소드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카메오가 등장할 것이라고 암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메피스토에 의해 영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완다, 그로 인해 빚어진 멀티버스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예상했던 대로 오이형이 등판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2개의 에피소드만을 남겨둔 완다비전, 매주 역대급을 갱신하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